마포 상권, 공덕 상권. 여기에서 이 지도 이렇게 스쳐들 떴습니다. 여기에서 눈에 확 들어오는 것은 빨간색, 주황색. 네, 빨간색, 주황색. 1번 아무것도 없음. 네, 길 따라 있다. 네, 네, 그 의사님이 제가 이제 의사님은 어저께 이제 임장을 오셔서 1번이 아무것도 없다. 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렇게 아까 전에 1, 2, 3, 4번을 얘기를 이렇게 했습니다. 대응력 면적이 더 크지. 대응력 면적이 이제 그 상점 수가 이제 늘어난 거죠. 대응력 쪽에 이제 상점의 수가 급격하게 늘어난 것도 있기 때문에 저렇게 이제 보일 수가 있는 거고, 요 밑쪽은 이제 조각조각을 내다 보니까는 기존의 이제 상점들 이런 것들이 기존에 놓여 있다 보니까는 덜 표시가 된 것도 있고, 여기에도 지금 상점이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표시가 안 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어플을 조심하자. 그래서 뭘로 해야 된다? 발로 다녀보자. 예, 발로 다녀봐야 돼요. 그래서 이제 여기도 많은 거는 맞긴 맞아요. 예, 맞긴 맞는데 제가 이제 두 개를 동시에 띄우려니까 어려우니까는 워키토키님이 빠르게 그 유동인구 수 많이 나오는 저기 사이트 있잖아요. 거기에서 1, 2, 3으로 되어 있는 거 한번 요적 지역을 한번 띄워주세요. 그러면 이제 두 개를 동시에 제가 띄워서 이제 보고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요쪽 지역의 이제 특징적으로 지금 보시면은 여기는 지금 얘네들이 상권을 표시를 한 것 자체가 주거 환경의 상권은 그렇게 표시를 하진 않은 것 같아요. 여기는 이제 주거 환경이 많이 발달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어, 제대로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는 뭐예요? 이 근처를 조금 알기 때문에 이 근처에 대해서 화들짝 반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도 분명히 지금 상점이 많은데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지? 라고 지금 화들짝 반응을 하는 거죠. 연애님이 손이 빨랐네요. 자, 유동인구랑 같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려고 띄워달라고 한 겁니다. 제가 해도 되는데 이렇게 봐야지 이제 한꺼번에 동시에 보이니까.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유동인구가 많은 곳하고 상점이 포진되어 있는 것하고는 조금 이제 좀 다른 부분이 좀 있어요. 유동인구가 제일 많은 거가 1번이잖아요. 1번. 1번이 유동인구가 많은 건데 지금 여기 숫자 상으로 본다 그러면 여기 5번 이렇게 포진이 되어 있고 여기도 5번. 유동인구가 진짜로 실제로 마포태형에서 이쪽으로 넘어가는 데는 유동인구가 많지는 않고 여기는 상점이 많지는 않아요. 이게 조금 더 정확합니다. 근데 여기 이제 빨간색이 그어져 있다는 거는 상점이 많다는 거지 사람들이 많이 다닌다라고 보기는 어렵죠. 그리고 이쪽에 이제 보시는 것처럼 여기 2번, 1번 여기 모여 있잖아요. 여기는 정말 1번이 맞아요. 1번. 1번. 여기는 이제 최대포가 있는 곳이죠. 최대포. 그리고 공덕 족발집. 그다음에 전집이 있던 곳입니다. 근데 여기 지도를 여기 보시면은 되게 소박하게 돼 있습니다. 소박하게. 근데 여기 유동인구가 어마어마한 곳 중에 하나죠. 그래서 실제로 발로 가서 눈으로 확인을 할 필요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잘 모르는 경우들이 상당합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이쪽에 5번 돼 있고 이쪽에 3번 돼 있고 여기 2번 돼 있고 여기 1번 돼 있죠. 요쪽 라인이 먹자 라인이죠. 요쪽이. 네, 마포역 있는 쪽에.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1번, 2번, 3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번, 2번, 3번. 실질적으로 이쪽에는 이렇게 이제 뭉쳐서 상권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데 이쪽에는 안쪽으로 도화 현대 쪽으로 올라가는 쪽이다 보니까는 이쪽 이 유동인구는 좀 적어요. 상점들은 요즘에 좀 바뀌고 있고 건물도
조그맣게 신축을 한 게 있는데 나중에 한번 시간 되시면은 가보세요. 조그만 면적에 2층짜리인가 3층짜리로 건물을 지어 놓은 게 있어요. 예, 그렇게 하면서 이쪽이 조금씩 바뀌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여기 지금 1번 보이시는 요 라인, 그리고 여기 3번 보이는 요 라인, 여기 신공덕 쪽에 4번 포진되어 있고 여기 3번 되어 있잖아요. 여기 이마트가 있기 때문에 유동인구가 3번이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저녁에도 이제 임장을 다 돌고 나서 마지막에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투자 지역과 그 다음에 거주 지역은 서로 다를 수 있다. 투자로서는 괜찮을 수 있는데 거주로서는 적합하지 않을 수 있고, 거주는 괜찮은데 투자로서는 조금 그런데 라고 하는 데들이 있을 거예요. 투자와 거주가 괜찮은 곳들도 있을 것이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한번 잘 생각을 해보면서 상권을 좀 보는 게 좀 필요합니다. 여기 이제 특징적인 게 이 섹터는 지금 상권이 아예 전멸을 했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여기도 지도상에도 봐도 이게 유동인구가 거의 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쪽 지역이 약간은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는 지역 중에 하나죠. 소강 상태를.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도 한번 잘 유념 있게 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상권을 기반으로 했었을 때 상권이 이렇게 이제 포진되어 있는 거를 보고, 그러면 아파트 가격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지 아파트를 본다고 우리가 이제 오늘 했기 때문에 30평, 9평을 이제 볼 건데, 월세는 빼고 이게 전월세. 지금 23년 1월 18일 날 12억 9천에 6층이 거래가 됐습니다. 여기 12억 9천에 요 공덕 삼성이 12억 9천에 거래가 됐어요. 자, 공덕 삼성이 이렇게 이쪽에 여기 되어 있는 것처럼 12억 9천 요 정도 됩니다. 네. 이때가 이제 좀 좋았죠. 12억 9천에 거래가 됐어요. 12억 9천에 12억 9천에 이제 거래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옆에 레미안 1차 신공덕 레미안 1차 12억 9천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거래가 된 건이 있어요. 제가 그랬죠. 가격선이 서로 비슷비슷하다. 근데 어디를 살 거냐 이 고민을 좀 해보시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 요 정도에 지금 사겠다고 뭉쳐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죠. 12억 여기도 12억 9천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2억 9천 12억 9천. 자, 요 밑으로 내려가서 삼성, 마포 삼성은 이제 전월세가 좀 많고, 와, 전세 갱신이 어마어마하네요. 매매만 놓고 보니까 매매가 오래전에 거래가 되고 지금 거래가 없네요. 에, 지금 여기 삼성을 이렇게 보면은 12억 3천도 거래됐었고, 요 최근에는 여기 요 아파트 마지막 거래가 14억 4천, 그리고 이게 또 하나 거래가 됐는데 12억 1천, 뭐 요 정도의 거래가 좀 됐습니다. 세 개 아파트는 인테리어의 정도 차이, 층의 차이에 따라서 대동소이합니다. 근데 마지막 마포자이는 살기 쾌적한 곳에 놓여 있는 지역으로 여기는 가격 차이가 명확하게 두드러지죠. 명확하게. 마지막 거래가 18억, 16억 7천, 한 평균 한 17억 정도에 거래되는 것 같아요. 인테리어 등의 고려 사항도 좀 생기니까. 요 아파트
이 아파트가 17억 한 5천 정도 선에서 지금 거래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거래되는 아파트들을 이제 봤었을 때 아까 전에 이제 상권도 봤었고요. 가격도 봤었고요. 그러면 과연 내가 아파트를 살 때 어떤 것들을 보고 다니는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흔히들 입지 하는데 입지가 과연 뭘까요? 네, 입지. 입지에 대해서 생각을 잘 해보시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연예님, 입지가 뭔가요? 입지. 네이버 사전에 물어보든지. 네. 입지 한자 혹시 이건가요? 이거 이거 같긴 한데. 입지가 저건가요? 땅 아닌가요? 입지. 네. 입지 이거 맞아요. 네. 입지. 우리가 알고 있는 입지는 뭘까요? 아, 인간이 경제 활동을 하기 위해 선택하는 장소. 연애님, 이걸로 해서 아파트 찾을 거예요? 인간이 경제 활동을 하기 위해서 선택하는 장소. 이렇게 해서 아파트 어떻게 찾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입지라는 것들은 아파트 입지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파트 입지에 대해서 다양하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음, 아파트를 기준으로 하는 내재적 가치, 그리고 이 주변을 아우르는 인프라, 이 두 가지를 저는 입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아파트를 선택하는 입지, 예, 아파트를 선택하는 입지에서 말하는 거죠. 아파트 입지에 대해서는 내재적 가치와 그 다음에 주변 인프라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우리가 좀 아파트를 찾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변 인프라라고 하는 거는 지금 의사님이 얘기한 것처럼 교통, 학교, 일자리, 접근성, 상권 이런 것들의 잘 두루두루 갖춰진 것들을 얘기를 하겠죠. 주변 인프라. 첫 번째 내재적 가치는 그 아파트가 놓여 있는 곳에 신축이냐, 구축이냐, 그리고 언덕이냐, 평지냐 이런 것들이 좀 내재적 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겠죠. 이제 그 신축이기 때문에 내부가 좀 다를 거고 구축이기 때문에 좀 내부가 다를 거고 그리고 언덕에 놓여 있기 때문에 조경이 좀 다를 거고 평지에 놓여 있기 때문에 또 조경이 또 다를 겁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아, 이 아파트가 리조트 같아요. 리조트 같은 아파트, 조경이 이쁜 아파트. 이거는 아파트 자체, 내부적인 요소만 보고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과연 그렇게 해서 설정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네. 그렇게 설정을 하게 되면은 진주 혁신도시 가시면 됩니다. 네. 원주 혁신도시 가시면 되고 진주 혁신도시와 원주 혁신도시 가시면 내재적 가치가 괜찮은 아파트들이 상당히 에,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주변 인프라, 주변 인프라를 고려해서 하는 것들을 선택하는 게 이제 중요한데 그러면 이 공덕 지역의 주변 인프라 어떨까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